하이! 또영주TV의 송영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는 준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와 연장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빌바오와 레알 마드리드가 충돌하게 됐죠. 빌바오는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 이런 자국컵 대회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빌바오를 상대로 시종 1간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드리치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바오를 압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 정도로 빌바오가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끄는 팀답게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두 줄 수비 그리고 빠른 역습에 의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히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냐키 윌리엄스의 속도 굉장히 날카로웠죠. 그리고 측면 쪽에서 무니아인, 베렌게르, 데마르코스 이런 선수들이 크로스를 올리면서 문전에서 득점 기회를 잡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골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냐키 윌리엄스의 빠른 공격에 대해서 알라바가 잘 막아줬거든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안첼로티 감독이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빌바오를 상대했는데요. 알라바하고 밀리탕이 중앙 수비를 책임졌고 좌우 측면 수비는 펠랑 멘데하고 루카스 바스케스가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크카모 조합이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비니시우스, 벤제마, 호드리고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호드리고가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적극성을 띠는 공격을 많이 펼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 38분에 호드리고가 돌파하다가 모드리치에게 연결이 되고 모드리치가 환상적인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벤제마가 슈팅한 것을 에라이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그러면서 벤제마가 페널티킥으로 두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죠. 물론 경기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빌바오는 끝까지 투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밀리탕이 핸드볼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87분에 밀리탕이 퇴장을 당하는데 라울 가르시아가 페널티킥을 처리했는데 이것을 쿠르투아 골키퍼가 발로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2대0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탕의 퇴장, 페널티킥 내주는 모습, 여러모로 레알 마드리드도 좀 고전했었던 경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빌바오를 제압하면서 스페르코파에서 우승을 하면서 2년 만에 스페르코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클럽 역사상 스페르코파 12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스페르코파 최다 우승팀은 13번 우승한 바르셀로나인데 격차를 2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죠. 자,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강하다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정말 귀에 피날 것 같아.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불만은 안첼로티 감독이 공수 밸런스에서 문제가 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역시 로테이션. 네, 안첼로티 감독이 전반기에는 믿었던 선수들을 계속해서 중용해 왔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제대로 돌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경기에서 연장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경기였죠. 그럼에도 모드리치의 환상적인 활약, 그리고 선제골, 벤제마의 해결사의 본능, 추가골, 그러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후 감독들 인터뷰 한번 들어봐야죠. 빌바오 마르셀리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어요. 하지만은 자랑스럽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자랑스럽다.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빌바오가 소위 얘기해서 리그를 이끌어가는 세 팀과 이 스페르코파에서 경쟁을 한 거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경쟁을 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결국 결승전까지 갔고 이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저력을 보여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마르셀로나 감독은 슬프지만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벤제마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그리고 벤제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장면에서 그게 과연 페널티킥인가 이런 이야기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페널티킥이 맞거든요. 네, 여하튼 마르세노 감독이 좀 아쉬움을 표하긴 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네, 우리는 우승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매우 행복하지만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가 참여하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 그것이 레알 마드리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세로 봤을 때에는 로테이션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챔피언스 리그도 충분히 도전할 자격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루카 모드리치. 클래스는 영원하다. 와, 모드리치 이 경기 90분 출전해서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슈팅 3회, 유효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89%를 보여줬고 롱패스를 4회 시도했는데 4회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 경합도 4회나 성공을 했고요. 드리블 시도도 한 차례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모드리치가 중원 쪽에서 말 그대로 해결사 본능, 연결고리 역할, 공격의 윤활유 역할 굉장히 잘해줬죠. 아, 그리고 카림 벤제마 무섭습니다. 벤제마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올 시즌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죠. 이 경기에서 슈팅 4회, 그리고 3차례 슈팅이 상대 수비에 막히면서 유효 슈팅은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공격을 이끄는 모습이 있었고요. 카림 벤제마가 드리블 성공 3회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기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호드리구예요.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에서 슈팅을 한 차례도 기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비니시우스라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도 비니시우스 쪽을 많이 경계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의 호드리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직선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구가 도움도 하나 기록하게 됐고, 그리고 호드리구가 슈팅은 한 차례밖에 하지 못했지만은 키패스를 3회나 했어요. 우리가 호드리구에게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를 영입했을 때 둘 다 잠재력이 뛰어난 건 분명한 사실인데 비니시우스는 터졌단 말이죠. 근데 호드리구는 일관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호드리구가 이렇게 활약을 해준다면은 호드리구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호드리구도 일관되게 꾸준히 제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 호드리구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터닝 포인트로 마련해서 조금 더 도약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스페르코파 우승을 차지했다. 요게 이번 주 이야기인데 빌바오 향후 일정을 봤을 때 빌바오의 향후 일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면서 우승의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런데 코파델레이 16강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고요. 그리고 라리가에서 라요 바이에카노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라요 바이에카노가 올 시즌 홈에서 매우 강하죠. 그리고 에스파뇰과 홈 경기로 이어지는데 빌바오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잘 끊고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야 됩니다. 현재 라리가 9위이기 때문에 코파델레이도 중요하고 라리가 경기도 중요한 빌바오입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 페레스 회장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 말 그대로 야망을 드러냈는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코파델레이 16강에서 엘체 원정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 라리가 경기가 엘체하고의 홈 경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라나다전, 비아레알전, 파리 생제르맹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체하고 2연전 때 숨고르기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르코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잘 나가네요. 네, 대단합니다. 부럽다.